내가 죽어도 내 손자만큼은 꼭 지켜다오. 세종대왕이 눈을 감으며 남긴 이 한마디가 한 여인에게는 잔인한 교수형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기 직전 자신의 손자 단종을 품에 안겨주며 끝까지 지켜달라 밀명을 내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세종의 아들에 의해 목이 매달려 죽었으니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사약도 아닌 교수형으로 생이 마감된 왕실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세종대왕이 가장 신뢰했던 후궁, 혜빈 양씨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과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 그분의 곁에는 왕실의 품위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빈 양씨였죠. 평화로운 궁궐의 일상 속에서 세 분의 귀한 왕자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을 누렸던 그녀, 맞이 한남군, 둘째 수춘군, 그리고 막내 영풍군까지 이들은 모두 세종대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소중한 왕실 종친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닥쳐올 비극적인 운명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궁궐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평온함 속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세종대왕이 승하하신 후 혜빈 양씨의 삶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들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고 거대한 권력의 폭풍에 맞서 싸워야 하는 실로 기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며 그녀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극의 서막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후궁이라는 안정적인 지위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 투쟁, 그리고 역사의 경랑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한 가족의 슬픈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어머니의 사무치는 슬픔과 시대를 관통하는 잔혹함이 생생하게 전달되며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때는 조선의 황금기라 불리던 세종시대였습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대왕의 곁을 지키며 왕실의 일원으로서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은 왕실의 귀한 혈통을 이어받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범한 왕자로서의 삶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실의 운명은 한 개인의 소망만으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뒤를 이은 문종대왕의 재위기간은 2년 3개월이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병약했던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왕실에 깊은 불안감을 드리웠고 그 뒤를 이은 어린 단종의 즉위는 왕실에 드리운 또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임금의 즉위는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왕실 내 권력 지형을 급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숙부가 되는 수양대군. 그는 뛰어난 무예와 학식을 겸비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왕위를 향한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의 뒤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조정 대신들과 은밀히 교류하는 등 권력의 중심부로 파고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왕좌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혜빈 양씨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미묘한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을 겁니다. 어린 단종의 즉위, 그 주변을 맴도는 수양대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녀는 아들들에게 불어닥칠 불안한 미래를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궁궐의 일상 속에서도 혜빈 양씨의 눈빛에는 깊어가는 불안과 걱정이 스며들어 있었을 테죠. 사랑하는 아들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곧 닥쳐올 폭풍을 직감하는 듯한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비극의 전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혜빈 양 씨의 불안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불길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궁궐의 장막은 순식간에 찢겨나갔고 그 틈새로 잔혹한 피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어린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은 더 이상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왕좌를 향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고 마침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이죠. 1453년 조선 역사의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될 계유정난이 발발했습니다. 한밤중 고요하던 궁궐은 갑작스러운 병사들의 움직임과 날카로운 쇳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은 번뜩였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권력의 핵심에 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을 단숨에 숙청하며 왕실의 기둥을 뿌리째 흔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의 전국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충신들은 역모에 누명을 쓰고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져갔고 궁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든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날은 권력의 중심부를 넘어 왕실의 종친들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향했죠. 수양대군에게 있어 왕실 종친들은 잠재적인 위협이자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의 세 아들 한남군 이어 수춘군 이현, 영풍군 이전은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종과 가까운 혈육이자 왕실의 일원으로서 언제든 수양대군에게는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왕의 혈통을 타고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잔혹한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혜빈 양씨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피 묻은 소식들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죠. 사랑하는 아들들이 언제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녀를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내몰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아들들을 품에 안고서도 차가운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요. 이전에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입술은 시시때때로 마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겁니다. 궁궐의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피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진 현실 속에서 혜빈 양씨는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한낱 후궁에 불과했고 세력을 규합할 만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폭풍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죠.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을 테고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인기척에도 가슴을 졸였을 겁니다. 혜빈 양씨는 아들들의 손을 부여잡고 밤늦도록 그들의 안위를 빌었지만 이미 불어닥친 운명의 폭풍은 그녀의 작은 기도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왕실의 품위를 지키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혜빈 양씨는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아들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더욱 끔찍한 비극으로 치달았을까요? 역사의 피바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예고되었던 잔혹한 역사의 피바람은 실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태풍처럼 조선 왕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오랜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강탈하고 스스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세조로 불리게 되었죠. 왕좌에 앉은 세조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나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혹한 권력의 의지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왕위 찬탈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왕실의 안정을 명분으로 사마피의 숙청을 이어갔습니다. 그 칼날은 이제 왕실의 종친들에게까지 향하게 되었죠. 혜빈 양씨의 사랑스러운 아들들, 즉 세종대왕의 서자이자 단종에게는 숙부였던 한남군 이현, 수춘군 이현, 그리고 영풍군 이식 역시 그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던 왕자들이었지만 권력의 속성상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혹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조의 왕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한남군은 멀고 먼 유배길에 올랐고 수춘군과 영풍군 역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차례로 유배를 떠나거나 혹은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차가운 궁궐 담장을 넘어 혜빈 양씨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밤늦도록 아들들의 안위를 빌며 애태웠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거대한 권력의 파도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속삭임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혜빈 양씨는 차가운 궁궐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지키지 못한 통한과 이 잔혹한 현실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텅 빈 궁궐을 울리며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한때는 세종대왕의 후궁으로서 왕실의 품위를 지키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절망감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아들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지켜봐야 했던 혜빈 양씨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 나갔을 겁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수양대군, 이제는 세조가 된 그를 향해 차가운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낱 후궁의 몸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에게 맞설 힘은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그저 심장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한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이었을 겁니다. 혜빈 양씨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슬픔을 끌어안고 텅 빈 궁궐에서 절규해야만 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들들을 모두 잃은 혜빈 양씨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이제 왕실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처절한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비록 직접적인 처형 기록은 없지만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싸늘한 궁궐을 떠나 쓸쓸한 유배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죠. 살아있는 어머니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형벌이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한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자 새아들의 어머니였던 그녀의 마지막 여정은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무섭게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묵묵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유배지에서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매일 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들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슬픔과 분노 속에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기억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멀어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그녀를 옥죄었겠죠. 역사의 기록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전해주지 않습니다만 혜빈 양씨는 결국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녀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깊은 한과 절망 속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을 거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묘는 권력의 정점에 선 세조의 위험 있는 능묘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풀들만이 그녀의 슬픔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단종과 단종을 따르던 세력, 그리고 혜빈 양씨와 같은 인물들은 철저히 지워지거나 왜곡되어야 했습니다. 혜빈 양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강력한 왕권 강화에 가려진 어쩌면 기억해서는 안 될 존재로 취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단순히 한 여인의 개인적인 불행으로 치부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의 냉혹함과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으니까요. 혜빈 양 씨의 고통은 세조의 왕권 강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의 작은 파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편 하나하나에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과 시대의 잔혹함에 희생당한 약자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시선으로 기록되기에 패배자들의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곤 하죠. 사관의 붓글이 기록한 몇 줄의 문장 뒤편에는 혜빈 양 씨와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아픔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 아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어머니의 절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깊이 질문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혜빈 양 씨의 비극적인 삶을 다시 되새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몇 줄의 문장 뒤편에 숨겨진 혜빈 양 씨의 눈물과 한숨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그녀의 비극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